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가 지금 확정 발표를 했는데요. 구급됐던 이 316명 근로자들 한 명만 잔류를 원해서 남아 있고요. 전체 다 귀국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11일 정오에 우리 전세기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따지면 한 12일 12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전세기가 미국 시간 11일 정오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한국 시각으로는 12일이 될 것 같고요. 이 전세기에는 외국인 국적자 14명을 포함해서 330명이 모두 타기로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제 묶여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지 마라. 수갑이라든가 기타 케이블 타이 같은 거 묶지 않은 채로 한국인 근로자를 비행기에 태워라. 또 이렇게 지시를 냈다라고 합니다. 자, 반가운 소식입니다. 부디 또 빨리 잘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현재 시각 프리마켓 업앤다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쪽에는 코리안 서키트,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죠. SL, 칩셋 미디어. 자, 반도체 쪽도 보이고요. 떨어지는 쪽에서는 툴젠도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칩셋 미디어 먼저 공략할까요? 네, 지금 뭐 코리아 서키트도 어제도 기판 종목들 뭐 TLB, 네. 코리아 서키트 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지금 프리에서 코리아 서키트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칩셋 미디어도 올라가는 것도 이것도 오라클 이슈라고 이제 봐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북미 시장에 또 비디오 IP 공급한다라는 뭐 그런 이슈들도 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칩셋 미디어는 주가가 워낙 좀 부진했었다가 오늘 이 오라클 덕분에 브로드컴도 급등을 했고 다 뜯고 왔죠? 아니 브로드컴도 이 자리에서 지금 10%가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거든요. 엔비디아도 거의 4% 가까이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올랐고 네. 이제 칩셋 미디어는 말 그대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또 비디오 IP에 대한 이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향후 이제 AI 산업 성장 오늘 또 아까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ARM이 또 온 디바이스 AI 네. 새로운 이제 플랫폼 또 공개를 했잖아요. 이제 이런 이슈들하고 맞물리면서 칩셋 미디어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라클하고 약간 이제 직간접적으로 또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주목이 좀 되면서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제가 이제 일발 종목도 힘을 잔뜩 줬더니 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소외였어요. 네. 하드웨어 기업들이 너무 강하니까 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 국내 증시가 선물 옵션 지금 동시만기란 말이에요. 네. 과연 이제 오늘도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강한 이제 매수세를 좀 보여줄까? 그게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어차피 이제 각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이제 전개된다라고 봤을 때는 오늘은 칩셋 미디어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뭐 한글과 컴퓨터나 더존 비전 뭐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분명히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간밤에 오라클이 어제 시간의 시장보다 뭐 장중에 40%가 넘게 41%. 폭등이 나왔으니까 훨씬 더 시세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장도 그야말로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이 하이퍼스케일러 몇몇 기업들,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 브로드컴, 오라클 요 기업들만 상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급 쏠림이 굉장히 좀 심했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도 이제 그런 이제 여파가 당연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 이제 우리는 비디오 코덱, 비디오 IP.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에이직이죠. 네, 특히 자동차 칩 쪽에서 좀 설계 쪽에서 힘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고 방금 영민 매니저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K 증시가 약간 하루 늦잖아요. 네. 어제 원래 우리 AI 솔루션 소프트웨어가 갔어야 되는데 안 간 건 아니지만은 우리 기대만큼은 안 갔으니까 하루 뛰고 어쩌면 오늘 우리 AI 소프트웨어 쪽, 또 에이직 반도체 쪽에도 한번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 이런 전망 주셨고요. 자, 프리마켓 업앤다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업 쪽에서 지금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지금 쫙 가고 있어요. 자, 준호 매니저, 지금 이게 5만 원대인데 거래량 나쁘지 않거든요. 25만 주 실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세포 세척 장비 관련해서 이미 이제 보급형 모델을 이제 미국에 이제 출시를 했고 이제 관련해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공시가 나온 건 아닌데 어떤 공급 계약 뭐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뭐 계약 체결 이런 이슈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사실상 지금 이제 세포 분석 또 이제 원심 분리기 관련해서는 큐리오스 바이오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미 사실 그 빅파마 기업들 중에서 20곳 중에서 18곳이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에 또 이제 세포 분석 또 세척 처리기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보급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이제 북미 지역에 진출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로 아마 지금 공급 계약을 뭐 체결했다는 아직 정확하게 공시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아마 그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한 18%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이 좀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북미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보급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미국의 이제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에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보기 드문 뭐 바이오 장비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할까요? 예, 세포 분석할 때 뭐 약간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처리할 때 공정 장비인데, 자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유, 요 정도라면은 실은 뭔가 뭐 수주 요런 계약이긴 한데 맞습니다. 아직 공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오진 않고 지금 있습니다. 준호매님 얘기해 네. 주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연구원 중에 한 분이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장비를 이제 언급을 좀 하면서 예. 이게 이제 도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약간 이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네.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뭐 라미나 워시 외에 또 추가적으로 플루토라고 하는 신장비 이제 공개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요?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북미 시장에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빅파마들과의 본격적인 이제 수주 논의가 진행된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오늘 이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17% 정도 예. 프리마켓에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 중에서 제약 바이오에서는 단연 지금 프리마켓에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발 장전 갈 텐데요. 오늘은 영민 매니저의 일발부터 먼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 찍고 오늘 약간 좀 쉴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오늘의 네. 일발 어디로 향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까 하이퍼스케일러들 몇몇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다 쏠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결국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섹터를 다 훑어드렸어요. 실제로 어저께 또 저희가 전력 인프라 쪽도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예. 준호 매니저 지금 소개해 주신 효성중공업이나 뭐 HD 현대일렉트릭 다 사상 최고가였잖아요. 조금 이따 뭐 리뷰해 주실 텐데, 네. 그걸 이제 그대로 좀 이어받아 가지고 미국에서는 블룸 에너지라든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네. 아니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실제로 이제 오라클이 오픈 AI 쪽에 400조 원 뭐 수주를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오라클, 네. 그럼 결국 오라클과 오픈 AI가 뭘 하겠어요? 이제 서버 만들고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이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설비 투자가 진행이 좀 됐을 때 사실상 이제 전력에 대한 이제 수요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다음에 오라클, 그리고 에너지, 전력망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이제 동반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이제 비슷한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전력 인프라 쪽은 효성중공업이나 뭐 HD 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네. 일진전기 뭐 이런 종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의 이제 블룸 에너지가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제 같이 SOFC 수소 연료전지 쪽에 두산 퓨얼셀이라는 기업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원전 기업들 SMR 이제 수주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 원전 다음 그 넘어가서 이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도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은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미국 내에서는 지금 수소 관련된, 특히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SOFC. 굉장히 이제 주목을 네. 좀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수소 연료전지가 이미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게 대규모 이제 건물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큰 고층 빌딩 이런데 수소 연료전지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만 되면은 이제 전력 이제 블랙아웃에 대한 네. 이제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비상 발전과 마찬가지로 건물 안에 이제 비상 발전 설비 자체를 내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수소 연료전지는 소규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강남 주요 이제 일대에 이제 고층 건물들 많잖아요. 예. 그 고층 건물들에는 SOFC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걸 이제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두산 퓨얼셀이라고 이제 예.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산형 연료전지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고효율 친환경 기반의 에너지를 이제 구축을 하고, 향후 이제 데이터 센터가 광범위하게 이제 구축이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뭐 어떤 에너지원이든 끌어와가지고 전력 수요를 이제 충당을 해야 돼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천년만년 집권할 것도 아니고, 네. 이제 뭐 한 3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네. 집권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는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가릴 것 다시 없이 간다. 이 에너지원에 네. 대한 이제 확충이 가장 좀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수소 연료전지 기업인 두산 퓨어셀이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업계 최고 수준의 뭐 내구성과 효율성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작동 온도가 낮은 이제 저온형 연료전지 쪽에서는 가장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핵심적인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작년까지 이제 조금 부진했던 실적이 이제 올해부터 네.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초 이후에 이제 주가가 4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1분기 실적 발표 딱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우상향을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4월 이후 이제 부진을 떨고 본격적인 이제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상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정상들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어저께 이제 국민 성장 펀드 이제 보고 대회를 했는데 AI 쪽에 30조 원 가장 많은 이제 금액이 좀 투자가 되는데, 이 AI 쪽에 포함된 게 결국은 전력 인프라망 확충,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금액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이 친환경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 맞습니다.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태양광 풍력 이걸 또 뭐 지역 화폐와 연결시켜서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이제 시장에 좀 진입할 수 있는 활로를 좀 열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이제 예고가 좀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때도 이 AI를 중심으로 한 어떤 대전환의 이제 시대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뭐 부수적으로 또 양도세, 대주주 문제도 이제 논의가 분명히 좀 될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어제 이제 GNC 에너지도 급등했고, 효성중공업,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제 그 바통을 좀 이어받아서 수소 연료전지 쪽에서 상당한 이제 또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특히 미국 이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우리가 사실 이제 숫자로 집계가 안 돼요. 지금 오픈 AI 한 기업만 뭐 400조 막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 전역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이게 도대체 이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이제 투자가 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고, 그 데이터 센터 투자와 함께 사실상 이제 수소 연료전지, 스택 파운드리와 같은 이런 수소 연료전지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또 두산 퓨어셀이 수주를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이제 성장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이제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 월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제가 가격 전략 말씀 좀 드릴 건데, 실제로 이제 두산 퓨어셀이 2019년에 상장되고 나서 2020년까지는 정말 초호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그린 뉴딜 정책 해가지고 전 정부 때는 친환경이 또 대세였단 말이에요. 태양광, 수소, 풍력 뭐 이런 종목들이 초호황을 맞이할 때 주가가 이제 65,000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로 내리 이제 5년 동안에 대폭락을 했어요. 10,000원까지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거의 한 무릎 정도 위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다. 중장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이제 저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좀 차트를 봐도 가끔 보시는 분은 아유 또 떨어졌네, 또 올랐네 하겠지만은 꾸역꾸역 우상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꾸역꾸역 이제 11,000원 저점을 찍고 4월부터는 추세적인 상승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의 이제 또 조정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훨씬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매 매니저의 일발은 SOFC 수소 연료 전지의 두산 퓨어셀을 향했습니다. 뭐 ESS도 있다, 2차 전지도 있다 하지만은 진짜 수소 전지 이렇게 브리핑 보면은 공기가 있는 한 맞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물과 공기가 합치는 거니까 계속 돌아갈 수 있어서 그리고 정말 친환경이 CO2를 빨아들여가지고 산소를 이제 배출을 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없죠. 그야말로 친환경의 가장 좀 상징적인 이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전력 인프라에 있어서 한 발 먼저 간다. 오늘 수소 전지에 두산 퓨어셀을 향했고요. 자, 또 프리마켓 업앤다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슈를 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슈를 아예 그러면 전력 인프라가 나왔으니까 이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과거에 미국의 이 황금 시대, 금광을 캘 때 실질적으로 돈을 번 사람은 금광을 캔 인부가 아니라 청바지를 판 리바이스였다.
지금 AI, 온디바이스 AI 다 난리인데 실은 전력 인프라가 청바지다. 맞습니다. 사실 뭐 AI 네. 칩이 약간 곡괭이 역할을 했다라면은 네. 사실 이제 전력 인프라가 확실히 청바지 청바지다. 역할을 할 수 네. 있고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도 지금 앞다퉈서 AI 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이제 그렇죠. 전력, 전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 결국 이제 AI 어떤 성장을 발목 잡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전력 인프라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일론 머스크도 지금 작년부터 또 지금 AI발 어떤 전력난과 또 변압기 쇼티지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계속해요. 직접적으로 네, 또 메가팩에 네. 자체적인 또 변압기를 개발하겠다, 또 생산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어제도 제가 이제 오라클 어떤 상승에 오히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더 큰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을 네.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뭐 효성중공업 또 HD현대일렉트릭 두 기업이 다시 한번 좀 사상 최고치 또 신고가 경신을 했어요. 어제 소름 돋는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때마침 유럽에서도 2030년까지 지금 전력망 현대화를 위해서 5,840유로, 우리 돈으로 한 85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효성과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또 유럽발 이제 수주 물량도 굉장히 상당하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유럽의 한 40%는 결국 지금 40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전력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또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변압기 수요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I가 지금 시대의 트렌드고 결국 이제 AI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총 1등이고 또 그리고 실제로 저 어제 오라클의 또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재산을 뛰어넘으면서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되기도 했었었는데 한 방에. 맞아, 한 방에 레리 앨리스. 140조가 증식했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라클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AI발 어떤 이제 전력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금 현 시점에서 전력 공급이 한 2배 이상이 더 필요하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국내 이제 특히 변압기, 특히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변압기 업체들 또 그 변압기 전력 3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트릭 요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슈퍼사이클 기조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올해 우리가 연말 또 하반기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차로 변경 그 안에 변압기와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효성중공업도 장중에 한 11.82%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신고가 행진이 나와줬는데 다시 한번 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2차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고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차트를 금강의 통해서. 확실한 이제 청바지 역할, 특히 그리고 조선 섹터가 지금 연일 랠리가 나와지고 지금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닥 대비 10배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효성중공업을 필두로 한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 특히 변압기 기업들은 앞으로의 수주 물량 이미 지금 3년치에서 많게는 5년치의 일감이 확보된 상태인데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변압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서 이제 변압기 쇼티지 얘기가 나와버린다고 했을 때는 한 번이라도. 더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의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실적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변압기 수요 물량과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사우디 또 중동 국가들에서도 본격적인 변압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 이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그리고 특히 HD현대일렉트릭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봐주세요. 네. HD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HD현대를 볼까요? 옆에 맞습니다. 긴 박스가 한번 나오다가 어제 빵 뚫어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완전 다 제껴버렸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 출발이냐 아니면 이제 저는 레벨업이냐. 새 출발이라고 새 보고 출발. 있고요. 다만 네. 이제 저는 지금도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의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 오히려 좀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신규 매수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은 업계 4위인 일진전기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수주잔고가 1조 5천억 이상이 쌓여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결국 데이터 센터 확충에 변압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고압 케이블도 들어가는데 일진전기는 초고압 케이블뿐만 아니라 변압기, 또 개폐기, 차단기, 전력기기도 같이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한 또 기업이기도 한데 전선 쪽에서는 업계 4위인데요. 가온전선과 점유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있고 전력기기 중에서도 업계 4위잖아요. 그래서 전력기기와 결국에 또 이제 변압기 쇼티지 상태가 더욱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일진전기의 어떤 수주 물량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진전기가 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낙폭도 가장 크게 나와줬었는데 어차피 이제 변압기, 특히 전력기기의 어떤 이제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일진전기도 좀 빠르게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매출 성장세도 가장 가파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전선과 전력기기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일진전기가 오히려 지금의 매수 관점으로도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진전기를 일단 하나 했습니다. 일진전기는 전선으로 아시겠지만은 변압기를 네, 같이 하는 약간 하이브리드 또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준호 매니저는 HD현대텔레 효성중공업 이제 레벨업으로 맞습니다. 새 지금도 좋다. 출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영민 매니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유럽 쪽 말이에요. 네. 얼마 전에 스페인 대정전 네. 나서 뭐 아직도 그게 뭐 태양광 때문이다 아니다 싸우는데 설비 때문이다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터져주면 네. 지금 변압기 전선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실제 이제 두 가지 포인트죠. 예. 하나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좀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시장.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력 3사,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현지화 전략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갔죠. 이제 펼치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수주가 지금 쇼티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수주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넘쳐나는데 증설 투자 아무리 해봤자 이게 속도를 못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쇼티지가 나오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난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흔들렸던 거는 관세 충격 어떡할 건데 요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관세에 따른 이제 그 10% 관세 부과하는 그 부분도 가격에 다 전가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너무 넘쳐나니까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된 거거든요. 요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이제 유럽 시장이에요. 네, 특히 가야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쪽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들이 최근까지도 이제 국내 뭐 증권사들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효성중공업만 또 유럽 진출 준비하겠습니까?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다 마찬가지고 또 미국, 유럽 찍고 지금 중동 쪽도 데이터 센터 투자가 그렇죠. 막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사우디 순방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은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됐고 샘 온트만도 중동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또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미국 그다음에 유럽 찍고 중동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해외 수출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도 그렇잖아요. APR도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기 시작한 게 국내 홈쇼핑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고 아마존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주가가 대폭등을 했던 거고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거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도 결국 수출을 해야 프리미엄 받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 종목들은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 이렇게 삼대장. 해외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을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기업들은 준호 매니저님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국내 이슈만 놓고 보면 제일일렉트릭이나 일진전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저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국내 수요? 네, 국내 네, 수요만 국내 놓고 수요. 보면 네. 대한전선이 또 뭐 물론 대한전선도 해외 이제 매출이 네. 많이 있긴 합니다만 국내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한전선이 해적 케이블 포설선부터 해가지고 전력망 구축하는 데는 또 대한전선이 빠질 수 없는 기업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후발주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는 이제 뭐 수출, 특히 중동 이쪽에서 진짜 수주 하나 터져주면 아 이게 진짜 네, 레벨업 되는 맞습니다. 데는 큰 힘이 될 텐데 국내도 있다. 우리도 AI 하면 우리도 전력 그렇죠. 부족하니까 네. 이제 대한전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변압기 또 초고압 케이블 우리밖에 못합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프리마켓 업앤다운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쪽에서 우리 자동차 부품의 대장주입니다. SL이 3%대, 지금 4% 향해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SL 좀 가주시면서 또 간밤에 반가운 소식 나왔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외국인 조지아주 구금된 맞습니다. 현대차 또 LG엔솔 직원들 11일입니다. 현지 시각 11일 정오고 우리 시각으로 12일 무사히 귀국할 수 있다라고 네. 최종 결과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이제 부품 기업들이 또 이제 로봇과 이제 메커니즘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이제 액추에이터 기업, 로봇 부품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SL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램프, LED 램프 이제 전문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램프들도 결국 로봇에 적용될 수밖에 없고 로봇 관련된 부품과도 같이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SL의 어떤 신성장 동력도 이제 로봇으로 이제 접목될 수가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현대차가 또 이제 어떤 최대 고객사인 현대차가 지금 보선 다이맥스를 통해서 또 아틀라스 로봇과 관련된 로봇 사업에
그 좀 신소재 동력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최 어떤 이제 밸류체인의 SL도 결국 이제 로봇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와 신성장 동력에 같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증거과 보고서가 나오면서 네네. 한 3% 정도 이제 반등 흐름이 네.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요 상승은 아직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로봇 관련된 어떤 이제 그 신제품 어떤 출시와 또는 공급 계약 체결로 연결돼야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로봇 관련된 수혜주로 좀 인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도 자체적으로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나서 하루 살짝 반등 나왔다 그대로 힘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SL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의 어떤 로봇 사업 확장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건 맞지만 이제 관련된 어떤 매출과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와줘야 본격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SL 현대차 자동차 부품 대장 주제 램프인데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그 자동차보다 지금 약간 뜨는 거는 로봇 네, 램프도 맞습니다. 네, SL 맞아요. 갖다 쓴다. 네, 예. 맞아요. 그 논리로 지금 일단 가고 있는데요. 본장까지도 SL도 추이 한번 지속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프리마켓 업앤다운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 나쁘지가 않거든요. 어제 폭등해서 그렇지 오늘도 괜찮고, 이 소재 쪽 한번 가볼게요. 네. 솔브레인 쪽 가고, 어제 ENF 테크놀로지인가요? 어제 네. 한번 통했고, 이제 네. 소재까지 한번 내려옵니까? 실제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정말 거의 한 1년 이상 극심한 이제 좀 혹한기를 겪었어요.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가 승승장구할 때도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지 못했던 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소부장 종목들의 이익 개선은 전방에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이제 공격적으로 재개가 돼야 그래야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이제 봄이 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계절적으로는 가을이지만 소부장 종목들은 지금부터 봄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의 특성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장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재개하면 일단 라인에 이제 장비를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출하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증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장비가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장비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는 소모성 부품과 가야죠. 소재를 만드는 네. 기업들이 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모성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네. 뭐 기판도 일종의 이제 오. 소모성 이제 부품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기판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도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ENF 테크놀로지도 이제 강강액 만드는 기업이고 식가게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네. 동진 세미캠은 국내 유일하게 이제 또 EUV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감강액 개발을 한 기업이고 솔브레인은 뭐 이것저것 다 만드는 다. 소재 중에서는 네. 가장 또 핵심적인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소부장 종목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올랐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아까 봄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과 같은 이런 핵심 소재 기업들은 출발은 늦지만 네. 본격적인 호황기가 왔을 때는 요 기업들의 이익 개선 폭이 장비 기업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커진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도체를 찍어내는 과정에서 소재 기업들은 수시로 이제 수주가 전개가 좀 되는 거니까 장비 기업들은 한 사이클 상에 이제 장비가 도입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사이클이 도래할 때까지는 소위 말해서 장비를 계속 만드는 이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소재 기업들은 계속된 수요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호황기가 이제 전개가 좀 됐을 때는 동진 세미캠과 솔브레인을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동진 세미캠과 솔브레인과 같은 소재 기업들을 지금 좀 차분하게 오늘 좀 공략하는 게 좋은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솔브레인 봤습니다.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감광액, 식가게까지 일단은 왔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리뷰도 가죠. 지금 네. 보면은 이제 TLB 자체는 프리마켓에 없기 때문이긴 한데 테스를 먼저 가고 네. 뭐 TLB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한쪽도. 뭐 언급드렸던 것처럼 전공정의 원익 IPS, 테스 요 종목들이 어제도 그냥 시세를 주도했다. 원익 IPS도 결국 또 어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 테스도 어저께 이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좀 경신을 하면서 목표가를 이제 터치를 했어요. 테스가 지금 한 최고점 대비하면 한 14%, 15%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났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원익 IPS나 전방에 이제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보다 테스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포인트고
테스는 또 이제 D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3D 낸드 쪽에도 상당한 이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8월 달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미 이제 2건의 수주 공시가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삼성 쪽에 이제 수주가 9월 달에 이제 인식이 될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CVD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되는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수주가 나오게 되면 뭐 테스 주가는 지금 이 자리도 충분히 좀 저점이다.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과 2020년 호황 사이클에 만들었던 고점을 저는 가뿐하게 이제 넘길 수 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5,000원 이상까지 또 목표가를 좀 올려가지고 추가적인 시세를 한번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일단 장비는 전공정의 증착 장비 먼저 들어간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파운드리 이제 증설할 때도 당연히 이제 증착 장비가 먼저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판 쪽은 이제 TLB. 기판 종목 중에 지금 사상 최고가 뚫고 있는 종목이 2종목이 있어요. 이수 페타시스가 사상 최고가 랠리고 레거시 기판 수혜주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TLB가 사상 최고가를 뚫고 있거든요. 제가 차트를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심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심텍이 2021년에 우리가 FCBGA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 그 당시에 주가가 무려 6만 원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3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덕전자, 레거시 기판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대덕전자도 그 당시 이제 2022년, 2023년 사이클에 4만 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현재 2만 5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TLB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뚫었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시가총액이 가장 작다. 3천억, 아직도 3천억이에요. 근데 이익이 1년에 연간 200억, 300억씩 지금 버는 걸로 추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PR이 10배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현재도.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최근에 이제 TLB는 뭐 소캠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또 CXL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기판 이제 이슈가 좀 될 수 있고 GDDR7 또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이제 공급 늘려달라 요청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또 TLB 이제 기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최근에 호재성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신고가를 좀 뚫었다. 그래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조금 진행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최종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설정을 해놓으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만 원 정도의 이제 일부 차익을 좀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TLB 기판 중에서는 정말 심텍, 대덕전자보다 되게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CX까지 엮이면서 또 이제 새로운 또 기판 쪽까지도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프리마켓 업앤다운 지금 조선과 이 피팅 중에서 눈에 확확 들어오는 게 삼성중공업 또 한선 엔지니어링 등이 있는데 준호 매니저 삼성중공업 갈게요. 이 삼성중공업이 5%대 가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갑자기요? 거래량도 400만 주 이상이네요. 일단 지금 이제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좀 긍정적인 목표가 상향 보고서와 조선 섹터에서 이제 최선호주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게 오히려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지금 이제 미국과는 약간 연결고리가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 지금 마스가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경쟁사들과 어느 정도의 어떤 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그래서 사실 새롭게 지금 북미 시장에 팀 코리아 형식으로 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관련해서 지금 군함 관련된 어떤 선조와 관련해서 결국 삼성중공업의 어떤 이제 수주가 미국 쪽에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서 반영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전일 또 노사가 지금 이 임금 관련된 교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는 소식도 나와줬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이제 HG,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임금 교섭이 마무리됐다라는 소식까지 나와주면서 주가의 어떤 훈풍이 좀 이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래서 결국 조선 3사 안에서 아직까지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좀 제일 적었던 기업이 삼성중공업이다 보니까 이제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북미 지역의 어떤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보고서가 나오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선업에서 저희가 하도 맨날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얘기만 해서 그렇죠. 삼성중공업 시가총액 20조짜리 버젓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중공업도 마스카에 들어간다.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오늘 받고 있고요. 영민 매니저 지금 성광밴드 리포트 많이 나오고 좋아라 했는데 또 오늘 5%대고요. 한선 엔지니어링 여기도 이제 피팅 어필하면서 지금 폭으로만 보면 한선이 한 14%? 맞습니다. 지금 이게 한선은 후발주잖아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세진중공업, HJ중공업
얼마 전에 이틀 전이었나요? 제가 이제 차트 분석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하루 딱 눌렀다가 어제 또다시 이제 폭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재 종목들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단을 그냥 계속 좀 열어놓고 네. 사실상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가늠하기 힘들다. 마치 이게 이제 시장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그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 대당주들이 가고 나서 우리도 2차 전지 정관에 막 2차 전지 사업 시작한다 이런 거 얘기 나오면은 막 200% 300%씩 대폭등했던 것처럼 네. 약간 그런 이슈예요. 지금 마스가가 그 당시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막 이렇게 이제 광풍이 이제 불었던 것과 마찬가지 이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숨겨져 있던 못 갔던 종목들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지금 한국카본, 성강밴드 이런 애들도 좀 무거웠었는데 지난주부터 지금 요 기업들까지 달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까지 이제 주가가 급등을 좀 하고 있다. 워낙 좀 한선 엔지니어링은 거래도 없이 이제 많이 좀 소외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 기업도 한 11,500원, 12,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상승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트레이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후보 종목으로 이제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뭐 우리도 묻거나 네. 따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사실 이건 뭐, 이유를 사실 네. 뭐 논리적인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의 흐름에 네. 맡기는 게 좀 몸을.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세진중공업도 또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네. 전력 인프라 쪽을 이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드렸고 결국 데이터 센터 이제 확충에 있어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떠오르고 있는 게 또 슈퍼 커패시터와 MLCC잖아요. 예. 특히 이제 슈퍼 커패시터 관련해서 비나텍이 좀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좀 비나텍의 좀 후속주 개념으로 LS 머티리얼즈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중대형 울트라 커패시터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1등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인식이 결국 이제 커패시터는 그냥 비나텍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련된 이슈로 최근에 또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난 6월 달에 미국의 이제 대표 연료전지 기업과 데이터 센터용 슈퍼 커패시터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비나텍이 이제 먼저 출발을 했는데 사실 중소형 쪽의 커패시터는 비나텍이 글로벌 1등이고 이 소형 커패시터 관련해서는 파나소닉이 1등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형 이제 커패시터 관련해서는 LS 머티리얼즈가 글로벌 1등 기업이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물리적으로 오히려 대형 커패시터가 크고 그리고 출력이 높아서 오히려 산업용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LS 머티리얼즈가 결국 이제 북미 지역에서 또 데이터 센터 확충에 있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가 이제 뭐냐면은 순간 고출력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 좀 많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어백에도 쓰이고 그리고 비상 발전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2차 전지 어떤 보조, 보안 역할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산업에 쓰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풍력,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산업 로봇에도 당연히 쓰이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보조 전원으로 활용처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LS 이제 그룹 내에서 지금 이제 ESS와 그리고 UC, 울트라 커패시터 관련된 전문 업체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S 그룹과의 어떤 전력과 전선의 어떤 확실한 시너지 역할이 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확충되면서 슈퍼 커패시터의 쓰임새도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고객사가 500곳이에요. 그중에서 유럽 쪽만 약 190곳이고 북미가 지금 이제 100여 곳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북미 쪽에서 지금 본격적인 어떤 전력 인프라 확충과 노후화된 어떤 전력망의 어떤 교체 작업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땐 LS 머티리얼즈의 어떤 울트라 커패시터의 어떤 공급 계약 체결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미 작년 9월 달에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이제 글로벌 전력 인프라 기업인 버티브와 지금 데이터 전력 센터 관련된 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MOU를 체결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비나텍과는 다르게 예. 공급 계약 체결이 아니고 MOU 체결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LS 그룹 차원에서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전선 지금 북미 쪽에 지금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렇죠. 공급 계속 늘어나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30억 달러를 지금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룹 간의 어떤 시너지 역할만 보고 또 그리고 대형 커패시터 관련해서는 글로벌 1등 기업이 LS 머티리얼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본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과 또 지금 북미 지역에 지금 거의 한 300여 곳의 어떤 이제 공급 파트너십 체결한 고객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 계약 체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비나텍이 먼저 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에 있어서는 울트라 커패시터, 대형 커패시터가 더욱더 적합하다는 점에서 LS 머티리얼즈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 핫빛 종목 선정해 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은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이제 커패시티. 약간 이제 올드보이들 예전에 이제 축전지라는 맞아요. 예, 할아버님, 옛날 아버님도 축전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MLCC랑 비슷하죠. 맞아요. 전력을 모았다가 풀었다가 모았다가 맞아요. 풀었다가 해서 축전한 다음에 맞아요. 빵 쏘는. 맞아요. 네. LCC가 일종의 어떤 댐 역할, 전력의 그렇죠. 댐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모았다가 순간적으로 뻥 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에어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에어백도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네. 자, MLCC가 달렸으니까 다음에 커패시티도 당연히 간다라는 맞습니다. 전략이 네. 숨어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미 먼저 이제 비나텍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LS 머티리얼즈도 조만간에 저는 본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아무도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 때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맥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일 종가 10,000원이 딱 너무 깔끔해요. 10,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2,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는 8,5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발장전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